네, 안녕하세요. 다이아투자그룹 박중사입니다. 오늘 시장은 특징이 너무나 뚜렷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감, 여기 써드린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감은 어제 마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괴리감에 대한 내용도 뭐 어제나 엊그제나 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한 이틀 전인가? 하여튼 며칠 전 간격으로 해서 이 두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의 괴리감은 한 국가의 증시 두 가지가, 우린 코스피와 코스닥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너무나 동떨어지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보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폭락할 때도 같이 폭락하고, 웬만하면 급등하는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가 줍니다. 약간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좀 과도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1선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61선, 이거는 이제 선물 옵션 관리가 좀 잘 됐기 때문에 어쨌든 61선 기준에 있냐 없냐, 이 기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차이로 조금 괴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부로 코스닥도 61선에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그 선을, 엊그제부로네, 그 선을 지켜주려고 안간힘을 사실 썼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 이건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드러났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는 1등 종목이잖아요. 코스닥 시장을 시가총액 가장 높은 종목으로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이틀 전인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거래가 크게 터진 날 이 전과 후가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틀 전 정도의 방송을 봤다면. 이 전에는 코스닥에 비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강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천병대로서 먼저 올라가서 시장이 뒤늦게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는 정도의 그런 그림. 근데 이때 악재가 한번 터지고 나서 그 뒤로는 역전이 됐습니다. 코스닥에 비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났죠. 시장은 60일선을 떨어졌지만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60일선 아래에서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게 완전히 뒤집혔네요. 오늘 왜 뒤집혔을까요? 오늘 시장 어땠어요? 오늘 시장은 하루 종일 코스닥 우하향 시장이었습니다. 옵션을 보면 아침부터, 제가 지금 이쪽 화면에 옵션을 체크하는 화면이 있어요. 옵션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엊그제까지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놨던 거를 싹 다 매도했습니다. 싹 다 매도해서, 와, 오늘은 일단 썩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구나를 아침부터 예견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유 종목들 아침에 올라왔을 때 팔 수 있는 것들은 좀 팔아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KM제약, 오성첨단 소재, 네오크레마 수익 실현한 것들이에요. 선물은 조금 외국인들이 아침에 잡았지만, 그거는 그 코스피를 이끌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조금 줄이면서 끝났네요. 막판에 보니까 3천억대에서 마지막 한 5분, 1분 몇 분 안 남기고 계속 줄이기 시작했네요. 지금 확인하니까. 어쨌든 오늘 시장은 옵션물에 의해서도, 혹은 MSCI 리밸런싱에 의해서도, 하여튼 외국인 매도세에 의해서도 안 좋을 확률이 높았던 시장이니,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떻게 됐죠? 거의 뭐 장중에 5%대까지 올라가면서 조금 시장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죠. 아니, 코스닥 시장과 가장 깊은 연관성을 보이던 종목이,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떨어지는데 1등 종목이 이렇게 혼자 올라가. 그게 어떤 내용을 동반하든 간에 뭐 내용 동반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사는 기자들이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그걸 알아내서 노출하는 게 아니라 보도자료가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다 준비가 된 상황을 오늘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기사가 하나가 떴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뭐 확인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관한 여기 요거 26일 어제 3시 여기 보면 유럽 판매 승인 램시만 SC 유럽 판매 승인 얘기 나왔죠? 어제 거의 저녁 때 나온 거니까 오늘 반영이 된 거예요. 뭐가 됐든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과 달라지는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코스닥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괴리감을 간극을 좁히고 있잖아요. 앞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감도 좁혀져 나갈 거고 그러기 위해선 코스닥이 더 올라가야 되고 코스피보다 그러면 우리는 코스닥에만 공략을 더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샀던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들은 앞으로 팔고 그 팔 수 있는 그 파는 자금을 파는 물량을 기관 외국인들이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생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들도. 특히 기관들. 7조 원 가까이 1년 동안 올 한 해 7조 원을 기관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이 어느 정도 물량 정도니 끝나면. 정책적으로도.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감은 점점 좁혀질 거고 코스닥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괴리감도 점점 좁혀질 건데 그게 오늘 나왔다는 겁니다.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떨어졌다는 것은 나머지 종목들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400개 종목들 물론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나옵니다. SK그룹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거는 매일 나오는 거예요. 매일 급등주들은 매일 나오는 거니까 번외로 치고 평균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상하게 시장에 비해서 더 많이 빠지는 종목이 많다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뭐 루미마이크로라든지 넥스트 사이언스라든지 텔콘이라든지 등등 나노메닉스라든지 에이프로젠 KIC라든지 평소에 강했던 종목들 뭐 아시아나 IDT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종목은 많이 하락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머지 차이를 잡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시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왜 괴리감을 좁히고 있는 거죠? 시장이 정상적으로 바뀌기 위함입니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떨어진 1, 2년을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적으로 바뀌어야 되면 그 진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일 뿐이에요. 간극을 좁혀간다는 거는 괴리감을 좁혀간다는 거는 다시 시장이 원래대로 정상 위치를 찾아간다. 이성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잔고에 대한 것은 이성을 좀 찾았어요. 과거에 신용잔고가 뭐 12조 원, 13조 원 이렇게 늘어나던 시기를 벗어나서 지금은 9조 원대를 유지하고 또 올라가면 다시 신용이 줄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점점 찾아가고 있어요. 시장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종목들도 정상적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낙폭은 사실 어제 이틀 동안 시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쉬는 거예요. 근데 쉬는데 생각보다 종목이 세게 내려갔는데 그 과정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만큼 올라가줬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해석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 집중해 주시면 돼요. 코스피는 삼성전자겠죠. 어제 삼성전자에서 8,700억인가 동시호가에 빠진 거 외국인들이 매도. 그것도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시장을 해석하는 주요 종목들의 포지션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파악을 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리면서 시장 덜 떨어뜨렸으니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시장은 앞으로 편안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돌아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찾아가더라도 매일마다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중간의 과정에 하나 진통 겪는 날이다. 즉 낙폭과대 종목 건드리면 되겠네. 혹은 내가 평소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인데 정말 이거 정말 괜찮게 분석하고 있었어. 아 근데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 자꾸만 조금씩 올라가서 나는 좀 더 싼 가격을 원하는데 자꾸만 올라가네. 이랬던 종목들이 오늘 기회를 준다면 잡기 좋은 날이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뭐예요? 웬만한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에이프로젠 KIC 어제 급등 나왔죠. KM 제약은 뭐 오늘 저 위에서 수익 실현을 대부분 다 했어요.
여기서 모았던 거를 오늘 3,100원대하고 3,400원대하고 해가지고 물량을 거의 다 줄였습니다. 거의 다 줄였어요. 비중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반의 반만 남겼어요. 반의 반. 아주 극소수면 반의 반만 남겼고, 이거는 우리가 필룩스를 115% 끌고 오는 동안에도 줄이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상황 봐서 내일 다 전량 매도하고 다시 나중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본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어쨌든 이거는 말고 에이프로젠 KRC처럼 평소에 잡고 싶었지만, 물론 이건 우린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만, 평소에 잡고 싶었지만 기회를 안 줬던 종목들이 오늘 참 매력적인 가격이 많았다는 거. 낙폭 과대나 혹은 조정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나 이번 주 금요일 금방이죠. 이번 주 동안 그걸 활용해서 미리미리 잡아두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맨날 올라가는 거 급등주 따라가면서 막 20%막 이렇게 따라가는 것만 하지 마시고, 오늘 활발한 거는 매일마다 나오잖아요. 오늘 못했어도 내일도 그런 종목 할 수 있잖아요. 다음 날도 할 수 있잖아요. 항상 나오니까. 그런데 오늘처럼 이런 기회를 주는, 오늘 지나서 내일 정도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요 시기에 이런 스타일의 기회를 준다. 그럼 그걸 또 활용하면 편안하게 굵직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습니다. 이럴 때 비중을 실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종목마다 상황을 좀 보면서 다르게 대처를 해야겠지만, 평균적으로 오늘 기회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야 이거 내용 대비해서 좀 과도한데? 이거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동안 좋은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 자꾸 올라와서 못 샀던 거, 이 정도 떨어지네? 사드릴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을 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판단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케임작 아까 설명드렸고, 오성첨단 소재, 오성첨단 소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이 오성첨단 소재가 사실 얼마 전에 최대 주주 S맥이 팔아가지고 개파락이 나왔어요. 시간에 하한가 가고. 근데 이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도 종가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이때 워낙 지금 필룩스 계열에 대한 종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필룩스 계열 항상 말씀드렸죠. 필룩스 계와 비보종계가 지금 합쳐지고 있다. 필룩스계 뭐 장원테크, 삼본, 루미, 에이프로젠 시리즈 이런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니까, S맥, 금호 시리즈, 뭐 EXT, 상지카일론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비보존, 텔콘, 루미, 한일, 진공, KPM, 에스텍파마, 그다음에 저거 디지털옵티, 이렇게 해가지고 루미와 연결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에이프로젠 KIC가 중간에 또 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릴 내용이지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두 개가 지금 자금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가 많이 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날 종가가 들어갔는데 시간에 한가를 먹었어요. 먹으면 어떡해? 갑자기 악재가 생겨서. 어떤 악재? 저거 최대 주주 S맥이 매도했대요. 근데 어디서 매도했냐? 바보같이 저 끝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기도 전에 매도했대요.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저기 갑자기 단기 급등해가지고 고점에서 수익 실현 옳았구나 수익 실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기도 전에 충분히 저 밑에서 팔았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게 악재로 반영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단기 악재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다음날 하락을 했어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일날 양봉치고 갔어도 이상할 것 없다. 다음날 양봉치고 갔어도 이상할 것 없다. 오늘 갔잖아요. 오늘 19% 올랐잖아요. 그 중간에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거고. 악재는 매매하다 보면 악재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뭐 악재를 맞이한다 해서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재는 항상 노출되는 게, 그래 위험 자산인 거예요, 주식이. 근데 그 악재를 보고 판단, 이게 진짜 백이 악재인지, 진짜 도망가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 대처를 통해서 뭔가를 수익 실현을 노려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선상에서 빠져나올 만한 건지를 공시를 보고,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고, 체결을 보고, 호가를 보고 판단할 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성첨단 소재가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회원님들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요. 그러면 항상 그런 분들께는 걱정 말고 편한 주말을 보내시라 라고만 요약해드렸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걱정할 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오늘 수익 실현했고, 네오크레마 어제 종가에 들어간 거예요. 어제 에이프로젠 KIC를 급등해서 반을 줄이고, 미리미리 들어간 에이프로젠 KIC를 급등에 반 줄이고, 뭐로 할까요 하다가 네오크레마를 종가 부분에 들어가서 오늘 사실은 요때 아침부터 12,000원 전후에다가 매도를 걸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바꿨어요. 그냥 적당히 팔고 나가자. 이거 찍어보니까 개인들이 약간 뭔가 지금,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좀 탐탁지가 않았기 때문에 꺾일 것 같다. 꺾일 것 같다는 판단에 그냥 대충 여기서 파시라 말씀드렸어요. 원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서 다 팔렸을 겁니다. 곧 최고점에서 적당한 선에서 수익 실현하고 종목 교체를 했습니다. 혹은 현금화 대기. 그랬더니 역시나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고 매수매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체결창을 분석해요. 체결창을 엑스레이 찍어서 분석하거나, 그 체결되는 호가 유출입 과정을 보거나, 체결 강도를 보거나, 하여튼 호가창에 다 드러난 모습들을 봅니다. 그냥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21선, 61선, 121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된 판단은 다 체결창, 호가창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저는 그래서 사실 꼼짝 못해. 힘들어요. 피곤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차트는 자금이 크면 속일 수가 있어요. 순간적인 위아래를 만들어버리면 사실 지나고 보면은 이건 왜 이런 날이 있는 거지? 모른단 말이에요. 속일 수가 있어요. 작은 물량으로도.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더가. 근데 사실 차트로 보면 이거는 매도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체결창은 아무도 못 속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호가창을 안 지나가고 매매할 수 있어요? 장애가 아닌 이상, 블록들이 아닌 이상. 체결창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결창, 호가창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저는 이 한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장중은 정말 바쁘게 집중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할 역할인 거고, 회원님들은 그냥 따라 주시기만 하면 되고, 공부, 생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것만 하나씩 경험을 쌓아 가시면 됩니다. 경험치. 1, 2년 안 되신 분들 특히.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좀 짧게 끝내려 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